랜덤 포레스트입니다. 랜덤 포레스트는 결정 트리 기법에서 발전된 형태입니다. 랜덤 포레스트 자체가 굉장히 유용하고 좋은 도구입니다. 그런데 결정 트리에는 큰 단점이 있어요. 바로 과적합에 너무나 취약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 과적합을 만드냐? 질문이 쓸데없이 많을 수가 있어요. 적당히 넘어가야 되는데 확실히 나누게 되게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질문 자체가 지나치게 많아질 수도 있고, 둘째, 쓸데없는 질문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 정보 이득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만 만들어지기 때문에 컴퓨터는 잘 몰라요. 우리 인간이야 이렇게 보고 아 이거 쓸데없는 질문이구나 알 텐데, 얘 입장에서는 그냥 정보 이득만 최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과적합에 선천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라는 방식을 사용이 되게 됩니다. 랜덤 포레스트는요, 먼저 데이터를 랜덤하게 추출을 합니다. 데이터를. 그래서 우리는 이걸 원래 데이터를 다 썼잖아요. 결정트리에서는. 그렇지 않고 몇 개만 갖다 쓰는 겁니다. 몇 개만. 몇 개만 갖다 써서 따로따로 하나의 데이터셋을 만들게 됩니다. 하부에 이렇게 데이터셋을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각각 만들어진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이 질문도 그러니까 이 질문의 요인들 되는 것들 있죠? 이런 것도 랜덤하게 추출합니다. 몇 개만 추출해가지고 그 상태에서 돌려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질문 수도 적어지고 비록 완벽하게 결론은 안 나지만 어느 순간에서 끝날 겁니다. 이렇게 한 번 하면은 그냥 당연히 그 정확도 정말 안 나오겠죠? 이거를 아까 뽑은 여러 가지 데이터셋으로 계속 돌리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그걸 갖고 또 뽑혀진 질문들로 하다 보면은 질문이 쓸데없이 많아지지도 않고 애당초 그 쓸모없는 질문들이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들 나눠진 결과의 평균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뉜 그 형태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총 과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으면요. 그 중에 이렇게 랜덤하게 뽑고, 그래서 질문도 이 개수, 이 칼럼을 몇 개만 뽑아가지고 질문을 돌리게 됩니다. 그럼 결과가 완벽하게 안 끝나고 남는 게 많더라도 그게 이 뽑혀진 데이터 셋, 그 그룹만큼 나오기 때문에 매우 많은 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나온 결과의 평균을 나눠서 아 이렇게 나뉘면 되는구나, 이렇게 나뉘면 제일 좋구나 라고 뱉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정말 잘 줬어요. 우리 결정트리 나무란 뜻이죠. 트리, 나무가 모이면 뭐가 돼요? 숲이 되죠. 숲. 그래서 우리가 숲을 만들자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랜덤하게. 되게 막 대칭되게 이름 잘 해놨죠. 이게 결정이니까 그 결정되는 거에 반대인 어떤 랜덤, 확률적인 이런 걸로 이렇게 이름을 정말 센스 있게 잘 지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주 단순한 예제에서는 그냥 결정 트리를 돌리셔도 되는데, 랜덤 포레스트가 이게 상위 호환이에요. 상위 호환. 그래가지고 랜덤 포레스트를 보통은 이제 많이 쓰이게 됩니다. 다만 이후에 이제 코딩 구현하면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랜덤 포레스트도 좀 단점은 있어요. 왜냐? 뭐 이거 단점이라고 하기 좀 그런데, 이게 결정 트리 같이 플랫을 그려서 좀 보고 싶을 때는 그게 좀 애매합니다. 보기가.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코딩을 좀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랜덤 포레스트 한번 구현을 해볼게요. 제가 뭐 임의로 쓴 예제를 하기에는 그 랜덤 포레스트의 효과가 좀 많이 안 드러나서 예제로 썼던 두 가지를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그 디시전 트리에도
디시전 트리에도 분류하고 획이 있었죠? 그 랜덤 포레스트 둘 다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라이브러리 불러오고요. 이렇게 데이터셋 불러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인풋 데이터, 아웃풋 데이터 넣으신 다음에 트레인하고 테스트 데이터로 나눠주게 됩니다. 한 가지 이렇게 불러올 때 우리 트리가 아니라 이걸 앙상블이라고 있습니다. 앙상블. 좀 이제 인공지능 하면서 그런 게 많아요. 이렇게 일본 용어나 프랑스 용어나 라틴어 이렇게 좀 많이 씁니다. 이게 좀 멋있나 봐요. 그래서 뭐 앙상블이라는 게 왜 나오냐면 우리 앙상블이 이렇게 노래할 때 여러 개가 막 섞인 걸 앙상블이라고 그러잖아요. 음악 할 때. 그런 것처럼 기법이 두세 개가 이렇게 섞이거나 두 개 이상이 섞이면은 그걸 앙상블 기법이라고 그래요. 랜덤 포레스트에서 추출해가지고 그 두 가지 그 결론을 갖고 비교하고 랜덤하고 평균하고 이러는 거니까 그래서 앙상블 기법이라 씁니다. 그냥 표현의 문제니까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RF를 불러오고 핏 하게 되면은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 예제는 저번에 풀어본 거라서 간단히 넘어갈게요. 그래서 스코어를 나오게 되고 마찬가지로 피처 임포턴스까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중요한 피처가 뭔지 중요도가 어떤 건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제일 중요하다고 하네요. 저번에 디시전 트리랑 비슷하죠? 그래서 한번 트리를 그리려고 그러면요 에러가 당연히 뜹니다. 이렇게 에러가 떠요. 에러가 뜹니다. 그래서 그릴 때는 이 중에 하나를 좀 선정을 해줘야 돼요. 이런 명령을 쓰셔서 그 뽑은 샘플 중에 하나를 그리셔야 됩니다. 하나를. 그래서 이런 거 좀 보여주기가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뭐 이게 뭐 100개 뽑혔으면 그 100개를 다 그릴 수도 없고 대표적으로 하나를 이렇게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서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되면은 대표적인 한 케이스를 딱 그리게 됩니다. 깔끔하죠? 깔끔합니다. 그 다음에 회귀 기법도 똑같이 쓸 수 있습니다. 회귀 기법도 똑같이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회귀 같은 것도 보스턴 집값 예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스턴 집값 예제를 이렇게 불러 오셔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인풋 데이터, 아웃풋 데이터, 트레인, 테스트, 그 다음에 리그레서를 불러 오신 다음에 핏 하시면은 이렇게 쉽게 그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 평가 기준 같은 경우는 저번에 세 가지 설명드렸는데 지금은 뭐 요걸 하는 얘기는 아니까 간단하게 그 코릴레이션을 하면은 0.92 저번보다 더 높게 나오죠. 과적합을 피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데이터도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잘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면은 파란색이 실제고 그 빨간색 점점이 요거 예측값인데 괜찮게 잘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는 결정 트리의 과적합을 막기 위해서 결정 트리에 데이터도 랜덤으로 뽑고 그 피처 평가하는 기준도 랜덤으로 뽑은 기법으로서 과적합을 막아준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정 트리는 이해를 하시고 적용은 랜덤 포레스트로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